안녕하십니까. 개띠, 개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띠의 개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에 있는 경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정인의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지에 있는 자라는 것은 비견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렇게 똑같은 것을 봤을 때 걸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걸록이 되면 뭔가 좀 독립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내가 새롭게 직장을 잡는 것도 걸록이 해요. 새롭게 사업을 펼치는 것도 걸록이 합니다. 또한 이 자라는 기운이 왔을 때 임과 개라는 것이 팔자에 있거나 없거나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비견과 겁재의 기운이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병과 정이라고 하는 기운은 약화되는데 이것은 재성이라고 합니다. 또 무라 기라는 것도 똑같이 약화되는데 이거는 관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성과 관성의 기운은 몹시 약해지면서 비견과 겁재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이 한 해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개띠가 쥐해를 만났을 때 격각살이 형성되고 재살이 형성되면서 이 또한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요건들 속에서 애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정운적인 측면에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주장이 강해집니다. 주장이 강해지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약해집니다. 애정운은 인간관계의 특수한 관계라고 설정을 했을 때 내 주장만 이미 강해지다 보니까 상대가 그걸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애정운 전선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인들이라도 이때는 많이 다투게 됩니다. 근데 다투게 되는 원인을 여러분 자신한테 찾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상대는 안 변했습니다. 물론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주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시기고 이제는 양보할 수 없는 기운이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개일간이 쥐해를 만났을 때는 뭔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참고 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툭 하고 터지게 됩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돼서 그냥 바위도 갈라버리는 이런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말 한마디 행동 불쑥 나온 게 씨앗이 돼서 어떤 애정운에 커다란 금이 가고 회복하지 못할 관계로 악화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리 아시고 대인관계를 하신다면 좀 더 나의 애정운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애정운의 전반적인 측면은 상당히 안 좋다. 그 원인은 내 심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재물운 쪽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투자를 갖다 하시는 분은 투자 규모를 많이 줄이셔야 될 것입니다. 또 투자 이익을 받던 분이라면 투자 부분을 회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뭔가 투자하셔서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들이 규모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운이 안 따라주는 시기에는 그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근데 투자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내 자신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나만의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비용에 대한 투자는 매우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에 여러분의 자산이 돼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전을 벌어들이는 그러한 기술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건 절대 금물이지만
나 자신의 스펙을 높이거나 기술을 높거나 자격을 따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셔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프로페셔널 시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취업운을 보겠습니다. 취업운은요, 신규 취업자와 재취업자가 좀 희기가 엇갈리게 됩니다. 신규 취업자는 여기서 독립이라는 기운, 걸럭이라는 기운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취업자는 그 취업운은 좋습니다. 다만 이때 취업하는 것은 아주 최고의 자리에 취업하는 것은 조금 아니고 약간 좀 낮은, 최고보다 조금 낮은 정도의 취업, 그러니까 운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만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좀 더 취업의 문을 넓게 하는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취업이 가능한 부분은 뭐냐면 나만의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서 스카웃돼 가는 겁니다. 이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자리를 갖다 그만둬서 재취업을 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만둬서 또 재취업,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재취업의 그 자리가 내가 그동안 몸담아왔던 그 자리보다는 훨씬 더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준비된 창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재취업의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 먹고 살기 위한 창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좀 명리가를 좀 찾아가셔서 나한테 맞는 창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한 번쯤 상담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시험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험운을 볼 때 재성과 관성의 기운이 상당히 낮아지고 비겁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이럴 때는 시험운 자체는 만약에 자격 시험이라면 상당히 좋습니다. 또 내가 어떤 일종의 어떤 내 스펙을 올리는 시험이라면 좋습니다. 나한테 집중해서 자격과 기술을 높여서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십시오. 근데 입사를 위한 시험이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운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 실력으로 당당히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면접을 볼 때도 자신감 있게 한 것보다는 약간의 나 자신을 좀 수그리는 자세가 취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사항에서는 격각살이 작용을 합니다. 또한 재살이 작용을 합니다. 이 격각살이 작용하는 것을 현대에서는 이동수로 봅니다. 그래서 주거의 이동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 같은 것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직장의 변화나 변동 또는 직장 내에서의 보직 이동에 따른 근무처의 변동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오래된 문서의 변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했던 시골의 어떤 집이나 터나 산이나 아니면 투자해서 잘 묵혀놨던 것들이 좀 누군가 팔라고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토지 수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살의 영향 때문에 내가 주거를 이동하거나 직장의 임시 이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동은 최소한 1년 이상 그 이동한 곳에 머물러야 되는 장기간의 이동입니다. 임시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1년 이상의 어떤 이동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개띠 개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